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저의 영상을 빠른 시간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황에서 오늘 장이 또 어제 최고가로 올라갔다고 했었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최고가로 올라가니까 물론 고점에서 한두 번 진통을 거치지 않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겠죠. 또 마찬가지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이라든가 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자금을 풀려있는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을 회수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제 다우지수가 266포인트 정도 또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는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그 해외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국내도 대응 그거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어제 제가 시황을 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절대 과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뉴스에서 저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실감이 안 난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상승기에 주도주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2차 전지 그런 것들이 주도를 해서 3260대, 그리고 중간에 6월 초중순쯤에 기존의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어제 3280대 해서 오늘 하루 만에 13포인트가 하락은 했는데 뭐 이 정도면 하락한 것도 아니죠. 약간 다시 재상승으로 위한 그런 힘고르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 핵심주들은 오히려 지수가 최고치인데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 포인트는, 만약에 여기서 다른 어, 그 지수를 끌어왔던 그 대형주들이 제자리 걸음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제자리 쳤기를 하면 9만 원에서 10만 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정말 가면 주가지수,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우리 한국 시장 저평가됐다, 지수 3,800 가고 4,000 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지수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최대의 모멘텀이 결국은 대선으로 모아집니다. 오늘 또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이유가 결국은 대선이거든요. 이 대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저도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대선 관련주는 아예 방송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종목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불가피하게 이 시장에 한 100여 종목들이 다 정치권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제가 간략히 몇 개 대선 관련주 쪽을 한번 이렇게 봐도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윤석열 테마주부터 이재명, 또 기타 제3 후보들,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대선 후보만 해도 여당에서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시장을 흔들었던 이유는 또 윤석열 지지율, 현재 어느 당에도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그 야당에 속해 있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위인데 지금 대변인도 임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당에 소속은 안 돼 있지만 그 메시지를 대변인들을 통해서 이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말 한마디 가지고 엊그제 그 지평선을 열었다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좀 문자를 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어법에 틀렸네 이렇네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는 그 전에 반기문 그 사무총장도 그 국내에서 들어오면서 뭐 전철을 타는 데서부터 그 제사할 때 그 술을 잘못 올린 거 이런 거부터 해서 온갖 구설수에 이 정치권은 흠잡기 말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심 그 당 선뜻 입당한다는 얘기도 뭐 안 하고 그 나름대로 전략을 꾸미는 듯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대변인들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여야 어떤 응답에도 대꾸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오늘 장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대표적으로요. 이제 제가 오늘 또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 오늘 거래량이 다 여전히 강했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황을 하면서 대한전선의 그 주가 탄력이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다. 그거는 대한전선은 공매도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됐든 그 1차적으로 시세가 난 이유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개인들의 매수를 많이 촉발시키는 그런 트릭은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튿날 곧바로 다시 또 매도로 전환하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큰 폭으로 밀리지도 않고 완만한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한전선으로 매매를 하되 지금 실질적으로는 대원전선이 대한전선의 초기 올랐던 그 상승 국면하고 비슷하게 훨씬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장대 양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오늘 또 어제의 탄력에 의해서 3% 정도 출발을 한 다음에 불과 그 1분도 안 돼 가지고 이거를 8%까지 끌어올렸거든요. 3,850원. 그러고 느닷없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줬죠. 오늘 1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나온 그 뉴스가 바로 윤석열 그쪽 그 캠프에서 나온 그 어떠한 여야 누구의 대화도 귀담아 듣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겠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 오히려 제3 후보로 거론된 데는 그런 입지들 그리고 야당의 제3 후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이루온이라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뭐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루온이라는 종목이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으로 많이 또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이게 또 9% 올랐다가 불과 한 10분 만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 가까이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종가에 또 내려오고 온통 그 시장이 대선 관련주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대략 우리가 그 대량 거래가 됐던 이런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은 올 여름 여름 날씨가 또 보통보다 훨씬 또 더운 여름이 될 거다 해서 냉매 관련주라든가 에어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또 대량 거래되고 평소에 거래 없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변동은 보였지만 일단 그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그 종목의 흐름 특히 이제 대한전선은 그 정치 쪽에서는 그래도 덜 민감한 편이죠. 그래서 대원전선이 어제 급등했다 오늘 다시 또 급락 패턴으로 보이면서 이게 이제 대선 관련주로 많이 그 분위기를 많이 타는 그런 종목으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도 오늘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그런 측면도 한번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했으니까 대략 여러분들도 파악을 하실 겁니다. 특히 대한전선은 지금 개인들이 또 3,100원이면 오늘 비교적 대한전선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존의 관점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틀 전에 장대 양봉 그렇지만 장대 양봉을 한번 올려준 다음에 이게 연속 이틀 또 하락이죠. 지난번 조정하는 그 패턴하고 비슷해요. 몸통이 아주 작은 그 음봉 이런 음봉들은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하락하는데 그렇게 그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보통 그 대기성 매도세들이 많고 주가의 매물이 층층이 쌓여 있는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한번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기존의 그 추세선을 깨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의외로 대한전선이 먼저 마이너스로 기울면서 마이너스도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무려 6% 넘는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 내심 저 3,000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로 관심을 많이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역시 기존 저점보다는 조금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12만 주 정도의 시간에 매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몸통이 작은 음봉이 말해주듯이 기존의 그 3,000원은 이게 지난번 가격은 2,870원대 아닙니까? 3,000원은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이 정도 가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내일도 미국 시장에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요. 내일 혹시라도 약하고 아침 오늘 하락했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약하게 출발한다 하면 오늘의 저점 3,050원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닥권 마이너스 2% 3% 정도의 매수해서 플러스 3, 4%의 매도하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은 계속 유효할 것 같고요. 변동폭의 측면에서 대원전선보다는 훨씬 그 변동폭이 작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한번 요즘 그 공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긴 한데 오늘 또 공매도 물량은 72만 주 정도 누적으로 이제 890만 주 정도에 육박이 됐네요. 지금 첫날에 590만 주 나오는 그런 매물은 크게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기관이나 외국인도 요 가격에 공매도 쳐갖고는 먹기 조금 어렵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내일 또 매매를 하시려면 대원전선이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대원전선도 사실은 단기 차트에서 장중에 어제 시초가 부근까지 하락하는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됐거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 종목이 오늘 여기까지 시초가의 그 상승 출발해서 8%까지 끌어올렸던 이러한 그 모습들도 단순히 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 메시지 이거의 영향이 컸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하루 지나면 뭐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다시 또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요. 거래량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또 가격 메리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외에서 한 3, 40원 정도 3,2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원래는 이게 그 대선 테마로 엮이지 않고 순수한 그 제조업 그쪽으로 분류가 됐을 때만 해도 주가의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두 번의 양봉에서 매집한 그런 물량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비교적 이 자체의 수급에 의한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 메시지의 영향이 컸었다고 하는 점, 그것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마찬가지로 약하게 출발을 해도 오늘 저점은 깨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폭은 내일 또 주말이고, 대개 이런 그 대선 관련주들은 주말에 강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말에 또 그 각종 언론 지상에 지지율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그렇게 변동되는 그런 패턴들이 없고요. 또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인가? 월요일 정도에 그 지금 현재 그 여당 캠프에서 정세균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어서 이낙연 후보 또 이재명 후보도 21일쯤 그 출범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대선 관련주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큰 테마가 시장을 그 아무래도 그 경기 부양이라든가 대선 선거 전에 악재 없다,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어찌 됐거나 이 정치 관련주의 바람이 5년 단위로 이게 식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점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관 투자가라든가 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훨씬 대한 대원 전선이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오늘 개인들도 동시에 매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 가격대에서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지만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락할 때 오늘 비록 고점에서 그 양봉을 출발했다가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했지만 이 음봉이 이, 이 종목의 수급에 의한 그런 음봉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에 의한 흔들림이었다,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요. 좀 중간에 그 투자 주체별에서 외국인과 기관 또 개인 이렇게 두 쪽에서 한쪽이 강한 그 매수 순매수가 보일 때 이튿날 반등 확률이 높다고 하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서로 이름만 틀리다 보니 지금 주도 세력들이 서로 또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내일 또 역시 대원전선으로 하락시 아침에는 조금 약하게 출발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저점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게 되면은 단기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외로 또 종가는 강한 양봉으로 끝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홀딩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오늘 거래량이 많았던 관심 종목들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은 못하겠지만 한번 서베이를 해보는, 한번 스크리닝만 하는 쪽으로, 특히 이 자연과 환경이라고 하는 종목이요. 이게 이제 정책 관련주로 아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린 뉴딜, 뭐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은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추진해야 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연과 환경도 수질 개선이라든가 오폐수 처리 문제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최근에 그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또 거래량도 3천만 주, 4천만 주에서, 이전에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관심이 없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선으로 인해서 또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후보가 됐든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정치적인 애풍도 안 타면서 오늘 또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 양봉으로 마무리했다, 또 대량 거래도 터졌다, 이런 측면에서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 물론 뭐
좀 오늘 외국인이 소폭 샀지만 이렇게 뭐 의미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코스닥의 소형주이면서 뭐 공매도도 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든 말든 개인끼리 치고받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해서 주가도 2,000원대 있던 거를 사실 3,000 얼마까지 끌어올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자연과 환경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동안 대유 플러스를 많이 1,400원대 그냥 사놓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왜냐하면 바닥권이니까요. 그랬는데 이 종목이 의외로 주가 움직임이 좀 심하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무려 20%까지 네, 중간에는 1865원에서 1650원까지도 내려오는 상황을 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유그룹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로 많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이 대유 플러스가 최근에 재료들이 이제 에어컨 쪽에 들어가는 그 모터라든가 이런 쪽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 쪽의 특수도 많을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수소 탱크, 수소 관련 이런 쪽도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한다. 뭐 이런 쪽 이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하고 할 때 참모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건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니까 이게 주가가 곧바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이 움직임이 너무 가팔라 갖고 그냥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수익 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요. 장중에 움직임 자체도 너무 크고 아침엔 큰 움직임 없고 올라가다가 물론 오늘 두 가지 재료죠. 사면 언급했던 거. 그런데 이제 8.15가 가까워지면서 이재용 사면이라든가 대통령 사면도 불가피하게 또 거론이 되는 상황이겠죠. 역시 오늘 고점 대비 조금 하락은 했지만 이 가격이 결코 만만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기술적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제가 대한전선하고 소형주들을 얘기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종목, 이 우량주 중에서 제2의 HMM이 뭘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2의 HMM으로 손색이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오늘 말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요즘 줄기차게 지속적인 상승, 계단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쉬움이 많은 종목인데요. 물론 과거의 이 패턴을 보면 이전 2013년, 2008년도 증시가 최고치를 갔을 때 거의 20만 원대도 가고 했던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그렇게 장기간 침체를 했다가 요즘 올라오는 패턴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장기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제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최근에 뭔가 영업 실적이 좋아지는 게 있어야 올라가겠죠. 제일 핵심은 영업 실적이 과연 뒷받침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이 개별로 보면 자본금이 9,800억, 부채가 2조 원 정도 되는데 자산 총계도 뭐 3조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 총계도 1조 2천억 정도 되면 안정적인 그런 재무 구조인데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무려 2,460억이나 났더라고요.
2,200억. 매출액이 4조 9천억이나 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금년 과연 그 작년에 이 실적이 금년에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1,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 4분기 실적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이제 1, 4분기에 그 공사를 따내고 한 그런 것들이 단일 판매 계약 해가면서 이렇게 쭉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한번 대략 한번 보니까 굵직굵직한 금액이에요. 그게 1, 4분기에 6,270억짜리 6,270억짜리 공사인데 1, 4분기에 누적 매출액만 벌써 6조 원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이 계약 기간도 금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 그런 계약들 아닙니까? 1, 4분기에 누적돼 있는 그 매출액이 벌써 6조 원에 더 다다른다고 하는 거 보면 지난 연말에 냈던 그 흑자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과거 우리가 HMM이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니까 여러 차례 그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흔들리면서 계속 올라갔듯이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를 문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사서 그래서 제가 이 증시에서 보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좋은 종목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우량주를 좀 이게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당일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단타 흔히 말하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수익을 나는 종목이 어떤 것이 될지 그런 쪽에 많이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는데요. 우량주 쪽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이렇게 여러 번의 조정을 거치면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내일 또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